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말일입니다. 7월 31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8월 1일이 됩니다. 8월 1일. 8월 달 되면은 또 이제 올해도 한 4개월 남았나요? 참 나라도 시끄럽고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는 극성인데 참 그래도 세월은 빨리 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다는 크게 남기는 거 없이 보람 없이 이렇게 세월만 축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해외 사업이라든가 골프장은 매각하겠다. 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후부터 이후에 윤석열 정부부터 좀 축소시키는 겁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절감하고 이렇게 축소입니다. 자세히 공공기관은요 엄청나게 축소시켜야 됩니다. 공무원 숫자도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인원이 그저 만 명 정도 되는 데는요 그 인근하고 통폐합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인구가 보통 3, 4만 대도요. 그래도 그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고 구청 같은 데도요. 인원이 적은 데는요. 그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유권자들 눈치 보냐고 모대역을 어떤지 좀 감축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 불필요한 해외 사업 골프장 매각한다. 잘했어요. 내년도 공공기관의 정원이 감축되고 당장 올 하반기에는 경상 경비와 업무 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됩니다. 10%도 이게 적어요.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업과 골프 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부 혁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LH와 한전,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고 철밥통이라서 그냥 받을 거 그냥 악받아씩 다 받아가고 그냥 특별 상여금에다 뭐 성과급에다 그냥 받아가잖아요. 이게.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답니다. 되겠습니까? 석유공사는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자본이 날아가 버렸대요. 감식됐대요.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인력은 지난 5년간 11만 5천 명 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84조 원 늘었고 그런 가운데도 인원은 5년간 문통정부 때 5년간 11만 5천 명이 늘었대요. 그냥 사람들만 많이 탁 시킨 거예요. 무슨 위원회 많이 만들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야 유권자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나라에 팔아먹든 나라 망하든지 말지 이게 무슨 나라 그래서 경영하는 정부였습니까? 그게
5년간 11만 5천 명이 늘어났고 부채 규모가 84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기획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5년 동안 해나가 봐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따르고 기업이 따르는 겁니다.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350곳의 내년도 정원이 원칙적으로 감축됩니다.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로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 줄여야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되고 내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3%, 업무 추진비는 10% 이상이 감축됩니다. 10%도 이게 뭐 얼마나 그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게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콘도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과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업 등 불효 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이 추진됩니다. 잘했어요. 기관별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효 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 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 면적은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고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 이하로 임원진은 1급 규모 이하로 줄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 추진비를 예산서에서 10% 줄인다 그러는데요. 10%가 그렇게 크게 작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적에 그 정부에서 그냥 지방자치부에서 예산 지침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산 지침서로 하고 10% 그 삭감하는 거, 10% 삭감하는 걸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 예산 지침서에서 예산을 총 세워가지고 10% 삭감합니다. 그 예산서가 이제 구로 넘어가잖아요. 구 의원들이 심의할 적에 또 10%를 또 삭감합니다. 그때문에도 20% 삭감했어요. 옛날 제가 구에 있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는 것보다 낫지만요. 업무 추진비 예산의 10%가 삭감되고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3%를 줄인다는데 전국수로 따지면 그것도 꽤 되겠죠. 업무 추진비는 10% 이상이 감축됩니다. 업무 추진비 10% 이상 30%로 감축해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요.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 문통 때 경찰 공무원들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 많이 뽑았잖아요. 수십만 명 뽑았잖아요. 그거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도요. 그렇게 그냥 뽑았잖아요. 인원을 많이 늘려야 표찍을 찔 게 많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전라도 광주 사태 때 그때의 그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이나 누구가 취업할 때는 10점을 가산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경찰이나 공무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난번에 그 경난이 있을 적에 그 경난 때
경찰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을 거서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의 내부적으로 보면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호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판단됩니다. 뭐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예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광주 사태 때 그 해당되는 그 가족들은 10점은 더 받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10점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10점을 가산점을 더 받게 되면요. 그 다른 사람들 죽도록 고생하고 뭐고 해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10점이면요. 이 공무원들 승급할 때요. 보통 3점, 뭐 2점, 3점, 4점 여기서 승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체계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측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어느 일정한 그 단체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가산점을 주게 된 것은 평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군대 제대하게 되면 가산점을 줬잖아요. 군대 제대하면. 근데 그것도 없앴잖아요. 뭐 여자고 평등이 뭐 안 맞는다 뭐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원래 공직 출신이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세세한 부분에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대폭적으로 이 좀 체질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기해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좀 덜 받고 일은 많이 하고 그런 정부 단체가 산하단체가 돼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하고 좀 덜 받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본보게 돼야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무원들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철밥통 아니에요, 철밥통. 여튼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그 LH나 한전, 코레일은 200%를 넘었다니 말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전은 말이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이 탈원전 하면서 문통정부 때 탈원전 하면서 한전이 어려워진 걸로 판단됩니다. 석유공사는 아예 자본이 잠식됐다니 얼마나 적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이렇게 되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고 자본이 잠식되가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는데도 5년간 11만 5천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는 84조 원. 야, 도대체가 경제를 아는 건지 경영을 아는 건지 복식 부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목국시로 하는 이런 그 행정 정부가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변지해 놓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우리 여기시 제 권중원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안 됐으면 윤석열이가 당선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28%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을 지나면 장마철의 장마철도 끝나고 7월이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3달 칼렌더 하나 딱 찍고 8월 달이 돌아옵니다. 8월 1일. 여러분들 8월 1일 이제 8월 중순경만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보통 그러면 9월달 되고 그러면 초가을이 되겠죠. 코스모스가 피고 들국화가 피고 또 벼가
벼가 이제 누렇게 이제 익어서 황금벌판이 되고 이제 그렇죠. 참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권중왕 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